먼저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증 씨가 엄청 올랐어요. 맞습니다. 바로 반등하네요. 원래 오늘이 미국 증시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쵸. 새마녀의 날. 예, 그리고 내일 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진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FOMC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오히려 반발 매수가 일단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반발 매수의 근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건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떨어진 건지 이 선후 관계는 좀 애매한 게 왜냐하면 달러는 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매크로 변수 상으로는 막 그렇게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결정적으로 좀 트럼프 푸시 좀 컸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좀 조기에 MOU 체결을 굳이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텔에 대한 샤라웃 하나 들어가면서 반도체를 그때부터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 두 개가 사실 저는 아예 연관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워시의 데뷔전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워시로 하여금 약간 시장이 좀 당황할 수 있었죠. 놀랄 수 있었죠.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어? 파월이랑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해서 시장이 좀 긴장을 했던 게 역력하게 어제장에서 좀 보였잖아요. 장 막판에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거를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 트럼프 푸시 작동하면서 반도체 급등세를 인텔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뭐 샌디스크도 있고 마벨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 2% 급등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죠. 다우지수는 이러다가 하락할 뻔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랐고요. S&P 500 1%, 러셀 2000 2%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강하게 밀렸던 나스닥과 러셀 2000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 매수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영롱한 녹색이 반도체 쪽에 환하게 빛나고 있죠.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 8%, 인텔 10%, AMD 4.8%, 그리고 장비주들 랠리 지속되고 있고요. 테라다인 7%, 최근에 테라다인의 기세가 남다릅니다. 샌디스크 11%,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4.8%까지 반도체 영역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빛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G보노바, 이튼, 그리고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도 범 AI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봐야겠죠. 강한 탄력 이어갔습니다. 러셀 2000도 좋았습니다. 크레도 9%, 블룸에너지 15% 급등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흐름을 이끌었고요. 뭐 아이온큐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빠졌던 성장 섹터들 여기 오클로도 4%대 좀 올라왔고요. 원전, 뭐 양자, 우주도 뭐 나쁘지 않은 최근에는 어쨌든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을 조금씩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성장 섹터가 강한 탄력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다시 4.44대까지 떨어졌어요. 워시 보고 좀 놀란 가슴 어쨌든 오늘은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워시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이래저래 갈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 종합해서 그래서 앞으로 매크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잠시 후에 정리해 뒀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달러 인덱스 요게 이제 100.8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은 배제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76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그림이 있었고 금값은 최근에 좀 오르다가 다시 3.5% 하락, 비트코인도 63,000달러까지 하락. 그래서 원래
그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금과 코인이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금도 3%, 코인도 1% 빠졌다는 게 시장이 어떤 매크로에 대한 긴장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 반도체로 가는 거구나. 그건 트럼프부터 있었지만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점점 뭔가 악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호재가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보죠. 네. 일단은 전쟁과 관련해서 악재가 많이 완화되고 해소된 것이 시장의 첫 번째 호재였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MOU에 대해서 최종 서명을 했다. 이게 그냥 MOU도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으로 가기 위한 MOU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종 서명을 또 하면서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그래서 어제 이 시간 즈음에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이 속보 났어요, 속보 나왔어요 올려주셨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이 좀 이어졌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는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를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모든 봉쇄 집행 활동은 중단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란의 리액션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일단 MOU 전문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믿어도 돼?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는 이런 서명한 것까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MOU 전문을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막 폭발했어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어제 저희 영상 댓글에도 보니까 이거 조건을 보면은 너무 이란에게 유리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많이 봐줬구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가가 폭락하는데 내가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눈이 멀었거나 악당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일 뿐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올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석유도 풍부하게 흐르고 있고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다. 주식시장은 화랑이고 일자리는 사상 최고치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경받고 있다. 계속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너네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 푸시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 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또 여기 또 주식시장을 보세요. 민주당의 선전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반응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SNS를 또 올렸고요. 네 번째, 미국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보시면은 오후 5시 반, 오후 10시 59분, 오전 1시 50분, 오전 3시 1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갖고 갑시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벤스 부통령도 여기다가 조금 더 해줬어요. 이란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보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옹호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125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했다. 실제로 봉쇄를 해제하고 다 같이 이렇게 원유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에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4.5, 뭐 갤런당 4.5달러 이러면서 되게 위험하다 그랬었는데 어느새 4달러까지 많이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11월까지의 선거까지의 어떤 뭐 여론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아마 다시 좀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그 MSCI 얘기하셔가지고
일단은 뭐 요거 속보로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MSCI에서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이어서 투자 상품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 없음으로 평가를 상향했다. 요 내용이 일단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다만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되게 사실 읽어보면은 어떤 얘기인가 두루뭉술해하죠.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24일에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은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종 결정은 24일 날 이제 들어봐야지 아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속단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관련한 또 자세한 코멘트가 나오면은 확인해보 잠시 후에 또 우리 이순엽 대표님께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네. JD벤츠가 이란에 한 푼도 안 준다. 근데 이거 주겠다고 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나 지금 MSCI 볼 때 어디 할 차례예요? 정신 없어 보이시길래. 제가 지금 네, 다 MSCI 여러분들이 너무 올리셔가지고 막 네. 불름 보고 들어갔다가 MSCI 사이트 들어갔다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두 번째 캐비넛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쭉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에 후기들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캐비넛 씨의 그 연설 이후에 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쭉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캐비넛 씨가 뭐 매파다, 매둘기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가 남긴 것 5가지. 첫 번째로는 금리의 변동은 없었다. 동결했지만 매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거는 좀 명확하죠. 왜냐하면 점도표가 위쪽에다가 많이 9명이 찍었기 때문에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비넛 씨는 점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괴담 같은 괴담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됐죠. 캐비넛 씨는 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도표에 대해서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망을 우리는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라는 걸 명확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TF를 통한 체제 교체. 굉장히 좀 개혁적인 인물이잖아요. TF를 한 5개나 만들면서 앞으로 연준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든지 대차대조표 축소 여부 이런 것들을 천천히 결정을 하겠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이 엇갈리죠. 와, 되게 많이 바뀌니까 불확실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역으로 TF 하면은 뭐 이제 결정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리고 TF라는 게 결국에는 캐비넛 씨가 주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캐비넛 씨의 의도가 상당수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민되는 포인트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까? 연준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 금리 인상 나도 지지한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트럼프의 꼭두각시 아니야? 라고 시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쵸. 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나는 전혀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결함은 핵심이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통화정책 원문 이런 거를 다 지워버렸잖아요. 다 삭제를 시키면서 간결하게 이제 가겠다. 소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은 연준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가운데 태스크포스를 도입한다는 걸 통해서 확실히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캐비넛 씨는 뭔가 개혁가라는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업적이 뭐 5가지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 저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되게 기사를 부정적으로 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네. 않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할 것 같았는데. 네, 확실히 조금 뒷천으로 밀려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향후 행보를 알리지 않는 것과 의사결정 과정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근데 캐비넛 씨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저질렀다. 뭐 앞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문 용어를 없애는데 성공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선제적 지침 제공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대하면서 그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더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불확실하게 움직일 거라는 것도 되게 당연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건 뭐 전반적인 어떤 위험 자산에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달러가 나온 그럼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저렇게 뭐 개혁가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강경파 메시지,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파이팅을 하겠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을 조금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케빈 허씨는 점을 안 찍었고 연준 위원들은 9대9로 완벽하게 나뉘었으니까 케빈 허씨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10대9가 되는 건데 금리 인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케빈 허씨는 나는 인플레이션을 안 좋아한다. 이거는 내려야 된다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사람도 금리 인상하는 매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어찌 보면 뭐야 케빈 허씨 매파네? 금리 인상 좋아하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상하면 뭐 어때? 라는 식으로 용인을 해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강달러가 좀 나왔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워시에게도 있었고 투자자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워시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AI가 물가 상승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뭔가 제도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낮춰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이제 시장은 강달러가 이틀 연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지금 당분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굉장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당일 시장이 좀 막판에 빠졌고 했지만 맞아요. 다음 날도 만약에 더 흘러내렸으면 맞아요.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을 텐데 맞아요. 네. 어제 너무 올라와가지고 FOMC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항상 네. 보면은 올랐다 떨어질 때 맞아요. 예전에 있었던 이슈까지 다 끌어오니까 음. 그래서 지금 FOMC 직후 금리 움직임이 과도한지 정상인지 한번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는 강세로 돌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조금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완화가 돼서 다행인 거죠. 네. 근데 그 급등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평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거에 놀란 건 조금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기술 전략가 마크 뉴턴 역시나 지금 휴전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휴전 거래라고 표현을 하네요. 종전 MOU까지 서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좀 과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까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좀 과도한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채팅창에서 아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에이 금리 인상은 못해 라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또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체제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란을 둘러싼 상황 전개, 호르무즈 해협만 재개방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MO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했고 미국 국채 가격이 에너지 가격의 실시간 변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뭐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설을 가지고 금리가 급등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을 연기하긴 했어요. 9월에 할 줄 알았는데 10월까지는 좀 연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을 얘기하던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여전히 키우고 있는 것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계속 케빈 허씨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FOMC는
뭐 적당히 케빈 허시가 할 걸 다 했다라고 보여져요. 본인의 어떤 스탠스도 완벽하게 좀 보여줬고, 그리고 나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액션도 뭐 잘한 것 같아라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케빈 허시의 그런 어떤 행동들과 발언들에 앞으로 이제 계속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아마 맞춰 나가지 않을까. 첫날은 좀 놀랬지만 이제는 그게 좀 진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이슈가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MSCI 관련해서 일단은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있어서는 이거 불발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희망을 끊어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이미 이들이 들어오는 시점 돼서는 우리 시장은 저 멀리 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4일에 확정된 분류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완료가 되면 가장 빠르게는 이제 내년 한 6월, 아직 멀었어요. 1년이나 남았죠. 그리고 늦어지면은 2028년 5월, 정말 멀었죠. 예. 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저 멀리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슈,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MSCI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 보느라 우리 명성님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못 기울였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위험도 선호 급증, 이 내용 이제 네네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죠. 뭐 FOMC도 뭐 관심이 없고 별로 다들 이제 주식을 그래서 뭘 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이게 펀드 인플로우, 그러니까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이어지고 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종목들은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세미컨덕터에 대한 롱 비중이 뭐 M7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수급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인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또 반도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역으로 야, 이것도 쏠림 얘기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로 또 시장에서 좀 긴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JP모건에서 이제 리밸런싱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6월이 이제 중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연금이라든지 국가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슬슬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에서 보기에 9조 6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미국 확정급여형 연금펀드가 5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를 기록할 수 있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 연금 투자 펀드 1조 9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도 6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주식을 매각하고 동일한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2조 1천억 달러, 유명하죠. 여기서도 자산 배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위스 국립은행에서도 지분 비중이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 6월 말에. 그래서 요 얘기도 뭐 리밸런싱을 하면 주식 비중을 어디를 줄일까에 대해서도 왜 지난번에 스페이스X 때도 봤잖아요, 우리가. 많이 올랐던 것을. 근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비중이 꽉 차서 팔아야 되는,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우리가 연기금이 요게 상향 조정한 것처럼 이들도 만약에 뷰가 좋다면 그 룸을 좀 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 그 다른 나라에서 뭐 기술주 비중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저희는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그때 사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빈센님과 그런가요? 같은 결로 밀리면 사라,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근데 왜냐면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올 거고, 실적 시즌에 아마 많은 그 기술주들이 증명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뭐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기술주들이 계속 증명을 하는가, 메모리 네. 반도체 계속 좋은가, CPU 계속 좋은가, 그리고 광으로까지 확장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는 과연 어느 정도 시세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그쵸,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수급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면은 결국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쏠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헤매기보다는 이게 그런 거 영향이 있을 수 있구나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UBS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UBS는 조금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많이 제공하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기술주 비중을 의미 있게 줄일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갑자기 올리더니 네. 올라가니까 또 줄이래요? 근데 이제는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오늘의 장도 되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반도체 쪽으로 급격하게 쏠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안일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일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우리가 너무 덮어놓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그 점검해야 되는 구간들이 오는데 이게 진짜 반도체가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갈 수 있는지를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들이 오는데 그쵸. 그 전에 이미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 네. 다시 기술주의 그러면 비중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의미 있게 늘릴 시간.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과도하게 비중이 좀 늘어나 있는 건 뭐 좀 명확하다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면 AI 관련해서 우리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고 시장 폭이 좁고 레버리지가 높고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주식 보유 이유가 점점 더 반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할 때 그때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 포모를 쫓을 때는 아니다.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반도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지금 포모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걸 차라리 더 샀어야 됐는데. 이거를 내가 뭐 다른 거 빼서 이거에 다 넣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뭐 그 정도까지 지금 과도한 플레이를 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 일부 보고 있네요. 네,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인텔의 주가에 급등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주식 투자했던 거 나왔는데 인텔 지분 혹시 많이 들고 있어요? 인텔 뭐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10% 정도 정부가 지분을 샀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다가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냐면요. 여기에 중간에 한번 나와요. 인텔을 지분을 10%를 받는 조건을 돕기로 했는데 그쵸?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은 걸까요? 뭐 그것도 그런 건데 저는 자꾸 인텔 얘기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그건 트레이딩을 모르죠.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다 공개됐었잖아요. 트레이딩 하는 거? 뭐 인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주가와 이런 발언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의 인텔은 과연 얼만큼일까? 이런 궁금증이 또 근데 한번 그분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막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1분기에 했던 거 보니까 4848을 4848이 몇십 페이지가 있어요. 10개짜리 몇십 페이지. 엄청나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제 인텔의 지분 10%에 대해서 뭐 네.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그런 뉘앙스죠? 네, 이거 읽어보면은 지금 내가 인텔을 뭐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칩을 생산하고 설계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테라팹이 됐고 그리고 애플까지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샀을 때 $1,000억 이제 그 가치가 6배가 넘었습니다. 과연 내가 너무 적게 산 건 아닐까요? 앞으로 더 사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텔 샤라웃이 바로 인텔의 주가를 신고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가장 큰 트리거는 역시나 트럼프 푸시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마침 또 애플이랑 뭐 협력을 한다 그랬는데 애플의 이 제품들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그 뭐랄까 반도체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시너지가 나는 거죠.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인텔과 함께 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큰 거 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이 마이크론 실적이 오기 때문에 그게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펀더멘털적으로는. 시장으로는 목요일 아침. 그쵸? 맞습니다. 목요일 목요일 아침에. 아침에 보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크론 이외에도 뭐 페덱스도 실적 발표하고요, 뭐 카니발도 실적 발표하고 네. 일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다들 이제 마이크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목요일 아침. 예. 근데 그래서 월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마이크론의 그 가격 프라이스 타겟 목표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 뭐 너무 낮게 보고 있던 기업들이 다 1,500, 1,200, 1,300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평균이 한 1,400 정도. 지금 이미 마이크론의 주가가 1,140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호실적을 만나서 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진짜 1,500달러를 보게 될지 네. 다들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샌디스크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와, 12%. 아니,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거 계속 오르는 거 맞죠?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진짜로. 예. 어. 정말 놀라울 정도.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운 정도.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떤 제가 생각이요? 이번 주 내내 네.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건가? 그쵸. 되는 건가? 저는 어제 삼성전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SK하이닉스가 막 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막 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은 일단 어디서 나오며 진짜 아니, 신기하죠.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하는 이제 그런 뭔가 불안함? 예. 근데 또 숫자를 보면은 그치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긴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이크론이 막 10%씩 오르니까 그니까. 이렇게 올라도 되나? 그냥 계속 약간 이런 불안감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지금 사도 되나 하는 그런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되는 저는 굉장히 이게 다 그 건강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네. 고민이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에이 뭐야 무조건 반도체가 이게 정답이지 이게 계속 평생 계속 반도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부터 저는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UBS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시장 자체가 상당히 건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한 그런 것만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키뱅크에서는 마벨의 목표 주가를 3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마벨이 정말 강력하게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벨 한번 볼까요? 마벨도 신고가 냈어요. 어제 장중에 14%까지 폭등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반도체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코닝도 1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코이어런트도 나름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광통신 관련 주잖아요. 광반도체로 가버리네요. 그래서 마벨이 가져간 그 광통신 자회사, 네. 그게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이제 4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385달러고요. 좀 더 강세를 봤을 때는 450달러까지. 인공지능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 증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이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표가가 나왔어요. 제프리스에서 아이렌을 79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네오클라우드 종목 3대장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렌이죠. 이쪽에 대해서 최근에 아이렌이 제일 좀 부진했거든요. 한때 아이렌이 정말 대장인 것처럼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네비우스가 완전 대장이 됐고 코어이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에서 아이렌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79달러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동안 네오클라우드에 대한 걱정이 어떤 부채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그런 것들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조금 하락했죠?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연이틀 하락. 사실은 어제 많이 빠졌어요. 네. 장중에. 예, 요거 보시면은 장중에 꽤 많이 빠졌죠. 예, 이게 물론 이게 좀 왜곡이 돼 있겠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3.5%, 네, 그리고 170 애프터마켓. 170 초반까지 빠졌어요. 오, 변동성이 진짜 크군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장 마감은 180까지 올라왔네요. 185달러 마감.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포모 느끼고 이럴 때 220달러였잖아요. 그때 명성님이 살라고 네. 할 걸 뭐 이랬다고 한 날이 고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살 뻔했다. 예, 근데 다행히 안 사서. 네. 아, 뭐 다행은 아니지만, 네, 언젠가는 올라갈 주가지만.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서에 대해서 인수를 한 게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주식 교환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펜하이머에서는 25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 영향이 굉장히 커서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올 게 좀 왔어요. 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그러게요. 이번에 스페이스X 채권 발행해서 그거 뭐 투자 등급? 기업에 대한 맞아요. 등급? 그거 나왔다면서요? 네, BBB1인가? 네. 네, 그렇게 정해졌는데 사실 이게 조금 타이밍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상장하고 돈을 많이 조달했을 텐데 네. 여기서 굳이 또 채권 발행을 한다? 이거는 실적 시즌 앞두고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세는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한다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이후에 2026년 1분기까지 이렇게 계속 개수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레테 리서치에서는 뭐 목표가를 400달러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보는 그런 X 계정 중에 앱 이코노미 인사이츠라는 곳에서 IPO 이후에 라이프 사이클을 좀 올려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상장 첫날에, 첫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한 2, 3일 정도 과열이 됐죠. 2, 3일 정도 과열되고 나서 분기 실적 발표될 때쯤에 이제 증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실행력은 어떤지를 좀 평가해야 되고, 6개월 차까지는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에 다툼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점검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장기적 관점의 비즈니스 실행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큰 포모보다도 그냥 굳이 막 지금 안 사도 되잖아요. 천천히. 어차피 잘할 거고 어차피 우주 갈 건데, 우주는 다 스페이스X 땅인데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요. 자, 센트러스 에너지가 오로라 발전소에 우라늄을 공급한다. 네. 오로라 발전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외에 그래도 조금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슈가 네. 될 만한 종목들 몇 개 좀 뽑아왔는데요. 네. 오클로가 이제 오로라 발전소에다가 이제 원전을 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다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연료 공급사를 정한 거죠. 센트러스 에너지로. 그래 체결이 된 거고요. 센트러스 에너지가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센트러스 에너지의 주가가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클로도 같이 좀 올랐다. 단기적으로 원전에 모멘텀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페이즈 에너지, 이 태양광에다가 붙이는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 이게 GAN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화갈륨, 뭐 간이 있고 뭐 SIC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력 반도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GAN 기술로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를 출하한다라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빈후드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캐시우드는 그 사이에 또 로빈후드를 팔고 코인베이스를 샀다고 하네요. 뭐 흥미롭죠? 2,900만 달러. 뭐 이게 뭐 바로 직접적으로 주가에 연결되진 않았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캐시우드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아쉽지만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계속 부진한 가운데 엑센추어가 또 매출 전망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엑센추어가 이번에 중동에서 별로 안 좋았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주가를 다 끌어내렸어요. 근데 장 막판에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만기일 변동성인지 아니면은 이제 6월에 그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오늘 또 반도체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마벨 같은 종목도 주가가 15%까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뚝 떨어져서 8%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또 오늘 옵션 만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그 있을 것 영향도 같고. 조금 있었고. 그래서 리밸런싱이 조금 확실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장 막판에 뭐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계속 밀리다가 갑자기 막 쭉 올라오고 서클도 갑자기 낙폭을 확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만길이라서. 그게 약간 만길 변동성인 것 같기도 하고 리밸런싱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네. 걸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이크2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TA 6 계속 한 1년, 2년, 3년씩 밀리다가 이제 6월 25일 기점으로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또 이제 뭐 6월 25일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테이크2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우리 꼼꼼한 박명수 큐레이터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3프로 핫딜에서는 여러분 여름철에 필요한 제품들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샌들 혹시 구비하셨어요? 아직 샌들 안 사셨으면은 요거 사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키클래식 그동안 정말 가볍고 편한 운동화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발이 편해서 입소문 날 아키클래식의 샌들을 가지고 왔는데 최초로 49,800원. 이거 그리고 남녀 공용이라서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함께 구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볍죠. 일단 우리 명성님은 베이지 컬러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날라차기 해도 놀라지 마세요. 카메라만 좀. 날라차기요? 자, 나도 신어봐야겠다. 제가 되게 굉장히 유연하죠. 제가 오늘 검정색을 신었는데 저는 신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일단 너무 가볍고 되게 발도 편안하고요. 이게 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높이호가도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비 오면은 바닥에 물 있는 거 닿기 싫잖아요. 요 정도 굽이라면은 바닥에 있는 물이 닿지 않을 수 있다. 명성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명성님은 지금 베이지 컬러 신었는데 저거 진짜 지금 안습이다. 저 양말 뭐야? 저렇게 신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양말을 웬만하면 좀 이렇게 긴 거 신으시거나 아니면 안 신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내리세요. 호경영도 아니고 이거. 자, 우리 명성님의 베이지 컬러 그리고 저는 블랙 컬러 신어봤고요. 베이지와 블랙이 섞인 요 컬러도 예뻐요. 그거 예쁘네요. 요것도. 그리고 애기 있으면 애기도 같이 신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가벼워서 우리 휴가 갈 때 여러분들 부부, 커플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좋고 부모님께도 선물 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 이제 곧 장마가 또 다가올 때 이런 샌들 하나 딱 구비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거 여러분 여름철에 음스 어떻게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냄새 안 나게 그리고 정말 쾌적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쿨럭의 음식물 처리기 저희가 개봉 특가로 29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최대 95%를 감량시켜 주고요. 그래서 여름철 냄새 걱정 없이 주방을 더 쾌적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자동 문 열림 센서로 손을 안 대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쿨럭 본사에서 1년 동안 AS 무상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제 외부에다 버리시거나 요새는 뭐 아파트 새로 신축한 아파트는 옆에 뭐 구멍 같은 거 있어서 바로 버릴 수 있게 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하나 딱 두시면은 아마 삶이 되게 쾌적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개봉 특가 29만 원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필요한 샌드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는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월가 뉴스레터는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